우리가 버퍼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성하는 거는 이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그래서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입출력을 하게 되면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뭐 윈도우즈 같은 거 많이 사용하니까 뭐 윈도우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파일이 저장돼 있는 이러한 하드디스크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파일을 읽거나 쓰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는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 운영체제 안에 이런 버퍼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 이 버퍼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와 이 운영체제는 사실 그 컴퓨터의 CPU에서 동작이 되는데 이 CPU의 속도 차 때문에 그래요. 이 하드디스크는 사실 속도 굉장히 느리고 CPU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읽거나 쓸 때 뭐 한 바이트씩 읽거나 쓰려면은 이 하드디스크가 동작을 다 할 때까지 CPU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운영체제에서 하드디스크로 뭔가 데이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들은 이 운영체제에 있는 이 버퍼 안에다가 데이터를 써놓고 그냥 어 그 다 썼다고 생각하고 종료를 하고 이 운영체제는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이 하드디스크를 그 액세스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디스크에서 한 바이트씩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버퍼에다가 왕창 읽어다 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가져가서 쓰거나 또는 뭐 필요한 부분을 뭐 가져다 쓰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버퍼라는 거는 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느리고 CPU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둘 간의 그 속도를 어, 그런 보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체제로 이제 버퍼라는 걸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오거나 또는 아웃풋 스트림에서 이제 데이터를 쓸 때 실제로 이 하드디스크를 직접 읽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운영 체제에 있는 버퍼에다가 읽거나 이제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그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 이게 사실은 이 자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건데요. 이 스트림 자체에도 우리가 따로 버퍼를 둘 수가 있어요. 즉 여기다가 이렇게 버퍼를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버퍼를 두는 겁니다. 따라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읽어 오려면은 읽는 거는 이제 운영체에서 읽어다가 자기 인풋 스트림에 있는 버퍼에다 저장을 해놓고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빼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도 바로 운영체제 버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버퍼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아웃풋 버퍼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가져다가 자기 버퍼에 채웠다가 다시 나중에 하드디스크로 가는 요렇게 이제 2단계 버퍼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 CPU와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를 조금 더 많이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은 이러한 버퍼링이 없는 그런 스트림이었어요. 다만 운영체제의 버퍼만 사용했는데 지금부터 배울 그런 스트림은 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도 버퍼가 있는 그런 스트림에 대해서 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그 바이트 스트림인데요. 바이트 스트림 중에서 인풋 스트림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트림 자체 내에 버퍼를 갖고 있는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너리 데이터를 아웃풋 해줄 때 스트림 자체에 버퍼를 가지고 있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이렇게 있고요. 문자열 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에서도 문자 단위로 읽어올 때도 여기 버퍼드 리더라는 거는 스트림 자체 내에 버퍼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팅 할 때도 버퍼드 라이터라는 그 스트림 자체에 버퍼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클래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퍼 스트림을 한번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입력 장치에서 읽어서 다시 출력 장치로 내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렇게 작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입력 장치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면 예전까지는 이 버퍼 스트림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이제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이 안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처리를 해서 다시 내보내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때는 출력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출력 버퍼 스트림에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통과시키면서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조금씩 출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나 그 내보낼 때 그냥 바로 이 버퍼 스트림에다 저장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버퍼 스트림은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저장된 거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버퍼 스트림이라는 우리가 이제 버퍼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 버퍼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이 버퍼 스트림 안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스템 성능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클래스 한번 살펴볼게요. 예, 바이트 스트림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성하는 방법이 그냥 인풋 스트림 연결해 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아주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버퍼 크기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건 이제 바이트 단위로 버퍼 크기를 원래 이제 디폴트로 하면은 이제 일정 크기에 다 정해진 형태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특별히 내 프로그램에서는 이 버퍼 크기를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스트림 안에 지정되는 버퍼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스트림 같은 경우에 이제 버퍼드 리더하고 버퍼드 라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버퍼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할 때는 디폴트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버퍼드 스트림을 사용하는 한번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일에서 읽는 거예요. 파일에서 이런 이제 메모장에 있는 파일을 읽어 드려갖고 파일 리더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한 바이트씩 읽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면에 이 콘솔에 이제 출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버퍼드 그 스트림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안에다가 우리가 버퍼를 20바이트짜리 버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out 하면은 그 콘솔이죠. 콘솔에다 출력하는 요런 이제 프로그램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 코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만드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bout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 그 아웃풋 스트림인데 이게 시스템 아웃 즉 콘솔로 이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생성자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버퍼 크기가 바로 20이라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 핑크색으로 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파일에서 읽어야 되니까 파일 리더, 그러니까 문자로 읽는 거죠. 문자로 읽는데 파일 리더 해갖고 이런 파일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이트씩 읽는 거죠. FIN이 파일 리더니까 거기서 한 바이트씩 읽어서 파일의 끝이 다 안 될 때까지 쫙 계속 읽어드리면서 그때마다 이쪽 그 스트림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bout.write 해가지고 한 바이트씩 읽은 거를 여기다 갖다 이제 착착 넣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버퍼에 착착착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버퍼드 스트림을 안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면 이 아웃풋 스트림이 그걸 받아갖고 콘솔에다 직접 바로바로 넘기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이 좀 많아요. 그죠? 콘솔까지 다 가야 되니까. 하지만 버퍼드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스트림은 그냥 단순히 자기 버퍼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나 일 다 했다. 그 다음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요 리더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 그랬으면 이 리더는 이 아웃풋 스트림이 이 콘솔에다가 데이터를 다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확 줄겠죠. 그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스트림을 클로즈하는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그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하는 거하고 또한 이제 버퍼드 그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